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하단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2244.19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224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240 출발해서 2250대까지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 딱 중간 2244에서 45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1,534억 원 전 시간대보다도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개인은 매수 물량 535억 원 전 시간대와 비슷하고요. 기관이 2,056억 원, 기관 매도 물량 많이 나오네요. 지금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기관은 골고루 매도하면서 일단은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 실험 매물들 쏟아내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66.80인데 낙폭 줄였네요. 전 시간대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약보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69 갭상승 출발해서 쭉 차익 실험 매물들 쏟아져 나오면서 766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765까지 저점 찍고 다시 766대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다시금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소폭씩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잘 보시면 연기금만 지금 21억 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낙폭 축소는 연기금이 지금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3원대까지 지금 조정받습니다. 지난주 이 시각에 1,144원, 1,145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진정이 되면서 1,133원대까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12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뉴욕 주요 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미국지수의 어떤 상승 여력을 오늘 지수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무튼 개별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가장 시장에서 화제가 된 게 바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관련 그러니까 금호그룹주들의 일제히 강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가 일제히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종목들의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우선은 시장이 큰 변화는 좀 없는 상태에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서두 말씀드렸던 이 금호그룹주들의 상승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컴백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면서 키스트, 넷마블 같은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선 중국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개별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랜만에 신라젠이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 들어오면서 주가 반전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개성공단에 대한 그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경협주의 약세가 오늘도 지속되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오늘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이 2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남은 50분 동안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종목은 슈프리마를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인식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용 지문 인식에 대한 특히 알고리즘에 쪽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그 지문인식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신규 탑재에 대한 물량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정정식 대비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죠. ASP의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문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 장벽이랑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슈프리마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안 편의성에 따른 바이오인식 제품 수요 증대 속에서 이 출입 통제 시스템의 메인인 컨트롤러 시장에 진입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슈프리마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괜찮다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슈프리마를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 소장님부터 다섯 종목 바로 갈까요?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지금 예전에 저희가 언제 말씀드렸죠? 여행주도 이제 그 화장품주처럼 바닥이 아닌가.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 먼저 오른 것들이 뭐냐면요. 어느 카테고리로 묶었냐면 저희가 그냥 중국 전체적으로 중국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 7만 원 가까이 갔었고요. 69,300원까지 떨어졌었죠. 2019년 1월 달. 2018년 12월 달에는 71,300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11월 69,500원, 12월 7만, 화살표가 네,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은 정확히 하기가 힘들죠. 자, 맞췄습니다. 12월 71,300원, 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19년 1월 달에 69,300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를 보시면 69,000원대에서 7만 원 초반대에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 왜냐면 이제 그 호텔신라가 2017년도 초반에 그때 4만 원,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큰일 났다 이거. 호텔신라 14만 원 가던 게 4만 원, 5만 원 갔다.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갑자기 호텔신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그게 제가 말했죠. 보이스가 커지는 것뿐이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계속 긍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나쁜 상황이 오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보이스를 그러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거기 더 갖다 대주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커지죠. 또 엄청 보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또 이제 긍정적인 막 기술적으로 잘 가고 막 이러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 찾아가지고 막 마이크를 대줘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가 막 엄청 크게 들려.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똑같은 숫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엄청 막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세계를 제패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제 반대로 생기는데, 그때 2017년
4월달, 2월달, 4월달 하면서 거의 4만 원, 5만 원대에서 이제 13만 원을 사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15년도 7월달에 14만 원 가격을 못 뚫고 거의 고점이 2번이나 있어가지고 무너지면서 야 이거 마지막이다 이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서 급락을 하니까 이제 다 안 좋은 보고서 이제 앞으로 면세점이 힘들고 호텔이라는 이름이 호텔인데 면세점 매출이 절대적이니까 신세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3강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롯데가 물론 뺏겼지만 이제 호텔신라도 많이 파일을 잠식당할 거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고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7만 원씩 더 내려갈 것처럼 전저점 테스트를 할 것처럼 막 그랬는데 결국에 거기가 마지막이었어요. 7만 원대에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때 호텔신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아모레그룹이 오늘 급등하네요. 그쵸? 아모레 G가 7%, 아모레 퍼시픽도 7%. 자, 급등하면서 결국 이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또? 자, 이게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모레 G는 8만 원대로 지금 슈팅이 팍 나왔고 아모레 퍼시픽도 20만 원대를 돌파해버렸어요. 결국에 이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중국 사드 부분 결국 지나가는 악재였구나. 그때 계속 안 좋은 보이스가 커지면서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본질을 놓친 게 아닌가. 그냥 본질 태풍이 막 불어도 그 안에 잘 거길 태풍을 견디고 있는 그 사람의 혹은 그 회사의 몸부림을 보고 봤다면 거기서 태풍한테 휩쓸리지 않을 거를 알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투어로 와서도 지금 똑같은 관점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면세점, 화장품 지금 봤죠? 이거 여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업종은 다른데 어떻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장품, 면세점, 여행이. 자, 그래서 여행업도 결국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말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뭐 연봉을 봐도 월봉을 봐도 이게 2011년 유럽이기나 이럴 때도 안 깨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드투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걸렸던 게 이 여행 산업은 좋아지고 화장품 면세점 주는 좋아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여행사 패키지 관광에 실망을 해서 그쵸? 뭐 그게 여행사의 잘못인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이드의 수익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행사든 가이드한테 피해를 봤다는 그런 것들이 SNS나 뭐 이런 데로 다 뿌려지면서 야 이제 패키지 관광 그래 편하긴 한데 나는 가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거 싫다. 개인 관광을 간다. 그래서 렌터카 따로 뭐 항공권 따로 숙박권 따로 훨씬 싸네 가격도. 그리고 내가 계획 짜가지고 내 친구랑 찾아다니면서 뭐 좌충우돌을 겪지만 재밌다. 개인 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여행 객은 느는데 개인 여행으로 빠지니까 이게 패키지 관광을 위주로 하는 여행사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건 최악은 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면세점주 호텔신라가 먼저 치고 올랐고요. 그 다음 면세점 이거 똑같아. 의식의 흐름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이 또 올랐어요.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주가. 그럼 이제는 삐뚤어졌나요? 하나투어 같은 여행 산업이 올라야 될 때가 아닌가 순서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드투어도 마찬가지고요. 모드투어는 60개월 선에 있고요. 하나투어는 지금 120개월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여행산업 여행사도 지금 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가 올랐으니 하나투어가 면세점 사업을 하죠. 이건 면세점으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투어의 SM 면세점이 있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M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자 선정이 되었어요. 입국장 면세점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물론 입국장 면세점이 출국장 면세점보다 크진 못하겠죠. 여기서 담배와 명품이 판매 금지됐기 때문에 사실 중요 부분이 빠졌습니다. 결국 할 거는 화장품밖에 없죠. 5월 31일에 면세점 운영 시작하는데 메디포스터 합작해서 셀리노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자, 하나투어는 그런 패키지 여행으로 인한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이 화장품 을 통해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만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성장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도 호텔신라와 마찬가지로 7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거의 10년 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7만 1,000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도 글로벌 텍스 프리.
이것도 어떤 여행에 관련된 거죠. 외국인들의 여행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텍스 프리는 텍스 리펀드에 관련돼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텍스 리펀드,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가보셨죠? 일본에 가서 뭐 돈키호테나 이런 데서 그 텍스 리펀드를 받는 거.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즉시 환급은 구매 한 건별 30만 원 미만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환급은 환급 창구를 통해서 하면 출국항이나 도심 쇼핑 지역에 있습니다. 상한 한도가 없습니다. 지금 텍스 리펀드 지금 사후 면세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명동, 대형마트, 백화점, 동대문, 남대문, 인사동, 이태원에 있습니다. 환급을 받아서 출국을 한다. 그 뭐 뉴스에 나왔죠. 너무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 줄 서다가 그냥 포기하고 안 받고 집에 가는 사람 많다고. 근데 지금 이 그 한한령 한국에 뭐 여행 가지 말고 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서 2007년도에서 2018년 초반이죠.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이 밑에 주황색 감소하면서 입국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 살아났죠? 이것도 차트랑 똑같이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면서 2016년 최고치에 다가서고 있어요. 지금 입국자 수가, 우리나라 입국자 수가 중국인 관광객이 올라가면서 근본 원인이 뭔지 밑에 나오죠? 주황색과 전체 입국자 수, 이 베이지색인가요? 거의 연동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야, 이거 입국자 수는 거의 중국인 관광객에 달려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을수록 텍스 리펀드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우한, 충칭 이쪽 단체 관광의 방한 관광이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추가적으로 허용되게 되면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 프리도 바닥을 치고 오른다. 그래서 월봉에서 20개월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딱 나왔네요. 기술적인 모습에 저런 스토리가 결합이 됐다. 이런 폭발력이 나오겠죠. 손절가 4,8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여성분들이 자주 잘 사용하시는 중저가 색조 화장품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오늘 11.19% 급등합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다 급등을 해요. 클리오가 지금 그 쿠션이 유명하고요. 스파클링 프리즘 섀도우, 프리즘 에어 블러셔 이런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클리오가 매출이 제일 높아요. 클리오가 사명이면서 브랜드 명이에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 보니까 54%, 56%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 H&B 채널, 올리브영이라든가 왓슨스에서 경쟁 심화 너무 많아서 립 부문 매출이 감소했는데 잉크블랙 마스카라, 슈가 트윙클 섀도우, 아이 부문 신제품 매출 증가해서 카테고리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다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힐링버드 앤 더마토리. 자, 이런 것들이 브랜드로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 영업을 지금 탈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마찬가지인데 오프라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를 줄인 다음에 이게 중국에서 오프라인 영업을 하다가 그리고 도매상을 하다가 약간 타격을 많이 입어서 그걸 다 정리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뭐라고 있냐면 온라인 채널 역직구로 현지 판매를 하는 전략으로 바꿨더니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점포를 없애고 인건비를 줄이고 인원을 없애고 점원을 없애고 그냥 온라인에 치중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중심 개편 체질적으로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시장도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그 대형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면세점 화장품. 그러니까 이런 중저가 화장품 후발주도 오히려 더 몸집이 가볍게, 그쵸? 이런 것들은 10%, 12% 올라요. 대형주들은 7%, 8% 오르고.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리딩을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확률, 더 상승률이 높은 건 몸집이 작은 애들. 클리오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30,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는 광고 업체입니다. 자, 이것도 유의미한 지금 기술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최대 주주가 최근에 NHN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그 경쟁에 뛰어든다는 신호탄으로 인크로스를 영입했다고 시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국내 3위의 디지털 미디어 랩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이거를 인수한 이유를 놓고 지금 이거 5G 시대에 지금 발맞추어서 5G 시대에 맞는 광고를 엄청 쏟아부으려고 인크로스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보면 삼성전자 인수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제일기획이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이 보면은 삼성전자 새로운 휴대폰 나올 때마다 그냥 대형 광고 수주를 해가지고 실적이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은 그냥 삼성전자 때문에
그 주가가 그냥 계단식으로 초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크로스도 이제 SK텔레콤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앞으로의 계속 광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영상 플랫폼, 광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인크로스는 정말 안정적인 수주처를 대주주로 확보했다, 이거.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상단부가 3만 원이죠.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자, 신규주 중에 가장 좋은 모습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나왔네요. 뭐냐면 그 부담 얘기를 했죠. 상장했을 당시에 공모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시대를 앞으로 뭐 미래의 화두라고 일컬어지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제시한 공모가 밴드를 훨씬 뛰어넘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가격으로 공모가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약 경쟁률이 막 700~800대 1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 그 상장을 하고 나서도 또 상한가를 가면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러면 그날 팔아도 막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팔겠죠. 팔고 싶겠죠. 그럼 팔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 혹은 그날 이제 추격으로 상장하고 나서 한 사람들의 그 어떤 불안한 마음, 그런 거를 뚫고 올랐다는 거는 그 엄청난 벽의 매물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만은 않았죠. 2017년 초반에 바로 3개월 만에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한 뒤에 2년을 횡보했습니다. 2년을 밑에서 횡보하다가 2019년 2월 달에 드디어 절치부심해서 올렸는데 실패했어요. 당연히. 너무나 오랜만이라. 근데 드디어 3월 달에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했나요? 확인 작업까지 거쳤습니다. 뭐냐면 저점으로 갔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19,000원이라는 데서 밟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머리 위가 너무 시원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다. 이게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사업 구조, 사업 그 영역이. 데이터 전용 해상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우리가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해상용 위성통신이 77%, 해상용 위성방송이 9%예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떠다니는 배들에서 위성통신을 해주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가 노르웨이와 영국의 선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수주처를 확보하고 있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공산업처럼 되게 유니크합니다. 우리가 항공우주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아스트가 들어왔을 때, 코스피 코스닥에 이런 업체 굉장히 좀 그 유니크하고 비교 기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텔리안테크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고 유니크하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국내는 당연히 1위겠죠. 그래서 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고 상장한 게 굉장히 유니크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이렇게 좋게 확보된 이상 이건 이제 관리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2만 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까지 총 5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출발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 제가 출연했을 시에 언급드렸던 AJ 네트워크스가 목표치를 터치했습니다. 제가 일단 5,400원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6,500원의 목표치를 터치하면서 제가 AJ 네트워크스를 빼고 키스트를 편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당시만까지만 해도 지금 3,750원 정도에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 벌써 키스트가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제시한 목표치 4,400원을 거의 근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 신곡 컴백 86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 등극을 하였고요. 일본 자회사 SMC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일본 내 활동 운영을 하고 있고 타이틀곡 작은 것을 위한 시 37시간 37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달성. 그로 인해서 지금 키스트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강력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잡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 목표가 4,400원까지 기존 보유하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4,400원을 돌파한다면 그대로 홀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도 오늘 조금 코스피가 상승력이 나오면서 가치금 양봉이 나오면서 한 2%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언급드린 17만 9천 원 매수가 위로 잘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매수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자본 11조 7천억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2, 3년 끌고 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2019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도 제가 지난번 언급드린 가격 매수가 4,300원 위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또 극단적 저평가 종목이고, 자본 총계 1조짜리가 현재 시가총액 3,400억, 500억 정도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8년 4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OEM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모터쇼가 상하이 모터쇼와 뉴욕 모터쇼, 그리고 이제 수소차, 전기차 관련 행사가 이번 주에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여지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걸로 보여집니다. 목표가 10,000원까지 매수가 이탈되지 않는 한 잘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S&T 모티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 제가 뭐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했죠? 일단 자동차 모터를 만드는 회사이죠. 지금 오늘 장에 조금 조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39,000원, 아직까지 39,000원 매수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조정력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 밑에서 재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일단 전량 매도하십니다. 전량 매도하시고 한 대략 36,000원 정도 수준에서 다시 재접근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S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E 같은 경우 현재 우리 매수가 8,900원 위에서 지금 9,200원 정도 선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일단은 제가 목표치 높게 잡아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16,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면 좋은데, 일단 손절가 7,400원 잡아드렸는데 이미 상승력이 매수가 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익절 포지션 잡고 들어갑니다. 익절 포지션 대략 9,000원 정도 익절 포지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 이탈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목표가 16,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5종목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정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주로 지금 보니까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골라오시잖아요. 네. 뭐 참 종목을 선택하시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무구조가 우량을 해야겠죠. 재무구조가 우량한 게 어떤 종목들입니까, 여러분? 일단 자산이 높게 형성돼 있고, 자산 대비 부채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고, 그로 인해서 자본 총계가 아주 월등하게 잘 나타나 있는 기업인데, 그런 부채 비율이 낮은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 가능성이 이미 실적상 나타나면서 현금 보유력까지 만약에 긍정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겠습니까? 매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매수하셔야겠죠? 그죠, 앵커님?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자산도 풍부하고 유동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그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뭐 롯데쇼핑을 대표적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위주로 안정적으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 텐데, 신 소장님 에코마케팅 말씀해 주신 다음 날 보니까 잘 가더라고요. 네. 좀 그 다음 날은 잘 갔나요? 예. 조정이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그 다음 날은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간 다음에, 예. 완전 역사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1년 신고가를 간 다음에 좀 쉬고 있네요. 모습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월봉으로만 보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줄 알았는데, 자, 고점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한 종목이 또 뭐였죠? 인텔리안 테크인가? 그렇죠. 네, 인텔리안 테크랑 또 최근에 뭐가 있었죠? DR잼. 이런 거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그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 신규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을 뚫어냈다는 거는 정말 강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에코마케팅도 이 2016년 8월 달에 상장했을 당시에, 물론 여기는 에코마케팅은 좀 빠진 폭이 크긴 합니다. 왜냐면 고가가 34,000원인데 저가가 1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3분의 1 가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 3만 원 이상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보다 좀 걸림돌입니다. DR젠 같은 경우에는 8,470원에서 저가가 5,900원. 상장한 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장했을 달. DR젠이 2018년 11월에 상장했거든요. 11월 달에 고가가 8,500원이고 저가가 5,900원이에요. 근데 얘는 6개월 1, 2, 3, 4, 5, 6개월 만에 그냥 그걸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돌파해야 돼요. 빨리.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이 지치거든요. 기다리면서 물린 사람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쳐요. 아시죠?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도 6개월 이상 만약에 자기가 물린다, 뭐 6년 이상 물린다 그러면 정말 사람 미치거든요. 지금 그게 심리가 강해져서 인텔리안 테크는 2016년 10월 달에 상장했는데 29,900원이 고가였고 저가가 15,000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만 한 3년 걸렸지만 지금 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너무 큰 게 좀 약점이긴 합니다. 2016년 8월 달에 이게 많이 3분의 1이 내려왔어요. 고가에 비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못 이겨낸 거죠. 공모 받아서 상장해서 바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했는데 자 2019년 드디어 시도를 합니다. 한 번도 시도가 없었죠 지금. 클럭 마사지기의 대박과 함께 지금 뭐 그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미니 마사지기가 일단 대박이 났잖아요. 미니 마사지기 그 광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미니 마사지기가 대박이 났는데 미니 마사지기 하나가 대박이 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미니 마사지기를 대박을 낸 그 어떤 테크트리가 굉장히 좋아요. 에코마케팅이 하는 어떤 일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클럭 마사지기가 맨날 뜨잖아요. 그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떠요. 인별그램이든 페북을 들어가면 어떻게 그걸 광고를 나한테 띄게 한다니까 그걸.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씩 해드려야 되고 광고 내용으로 보면은 연인들하고도 데이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름에 뭐 데이트를 이제 밖에 나가기 귀찮으면 미니 마사지기 하면서 실내 데이트를 즐겨라. 근데 이런 것들이 파고들어가지고 왠지 사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어떤 심리를 건드리게 되는데 표적으로. 근데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런 스타일로 공략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다른 그 제품을 얹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이 부분만 뚫어낸다면은 지금 3만 원을 한번 찍었는데 34,000원만 돌파해서 35,000원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일봉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한번 급등한 뒤에 살짝 상승을 줄인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다. 다시 지금 더 3만 원을 안착을 하면 더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번 주는 인크로스입니다. 예. 오늘도 7.69%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또 어때요? 2016년 10월 달에 상장했을 당시에 그 부담을 2018년에 뚫으려고 하다가 일단 이거는 사실 뚫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한번 뚫었는데 바로 4월 달부터 내려간 게 좀 아쉬운 거죠. 자 내려갔지만 아직 뭐 그 신에게는 12척의 뭐 그것처럼 아직 얘한테는 한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서 안 무너졌기 때문에 15,000원 밑을 붕괴시켰으면 얘도 오랜 시련을 겪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자 다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한 번 더 3만 원대 도전한 게 아닌가. 공교롭게도 비슷하네요 지금 에코마케팅이랑 3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마디 지수대를 뛰어넘어야 되고 인크로스는 그 전고점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뛰어넘기 전에 3만 원까지는 일단 굉장히 관성의 법칙으로 한번 달려보지 않을까 해서 단기 추천주로 알맞은 것 같습니다. 네, 인크로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박정식 대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에 대해서 아까 살짝 짚어 주셨는데 어때요? 키스트 뭐 오늘 일단 4,400원 예.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오늘 보여지고 단기 접근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급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적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하나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케이프요. 예. 일단은 이 회사 내역부터 한번 간단하게 위로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부품 대리점 사업으로 목적으로 일단 선박 엔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증권사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다수의 매출이 증권사의 자산이고 증권사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1,400억인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승력 여러분들이 살짝 좀 조정받으면 쫓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살짝 조정 시에 이제 쫓아 들어갈 가격은 2,6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0원. 자, 손절 라인은 2,600원 제시해 드립니다. 급등하는 거 따라잡는 만큼 손절도 짧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제가 한번 파동을 잡아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3,200원, 그리고 1차 목표 3,200원, 2차 목표 3,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이 있네요. 투자했는데 그 지분 매력이 지금 가치가 잠깐 살펴봤더니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어서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은 2,600원대에서 매수가와 손절가를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2,650원 매수, 손절라인 2,600원이요. 네. 예, 짧게 잡아주신 만큼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특징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월요일 시장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화장품주에서 안 꼽을 수가 없네요. 뭐 물론 한진그룹이 강하지만 한진그룹은 워낙에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부할 것 같아서 오늘 아모레파시픽 아모레지가 7% 이상 급등하는 거 보셨고요. 예. 그리고 클리오 아까 제 종목이 있었죠. 11.19%. 또 에이블 CNC. 에이블 CNC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너무 저점을 붕괴해서 무서우셨던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가 지금 요즘에 팩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쿠션 팩트 뭐 아까 그 클리오 킬커버 쿠션이죠. 킬커버 파운데이션 쿠션. 이게 연관 검색어 1등으로 떠요. 초록창이나 이런 데 뜨면 치면은 쿠션이 지금 대표 제품이고 에이블 CNC도 지금 내놨네요. 모델이 염정아 씨예요. TR이라는 염정아 팩트로 홈쇼핑 출격했는데 홈쇼핑에서 뭐 염정아 씨가 직접 출연하려나요? 해가지고 스앵님 뭐 쓰세요 이러면은 뭐 대박이 날려나. 그리고 프리미엄 쿠션인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원래 프리미엄 한번 해보려다가 그러니까 완전 프리미엄은 아닌데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을 한번 조금 미투 제품으로 해봤는데 뭐 큰 이제 이슈는 안 됐습니다. 이슈는 조금 됐는데 이제 실적으로 안 됐는데 에이블 CNC가 이번에 프리미엄 팩트를 홈쇼핑 라인으로 출격을 해서 아마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번 손대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에이블 CNC, 클리오, 뭐 작은 종목 S&P 월드, 코스온 이런 것들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속에 에이블 CNC도 중저가 화장품주의 하나로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에이블 CNC 말씀해 주셨고요. 박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을 짚으셨습니까? 역시나 아시아나죠. 오늘은 뭐 거의 그렇죠. 원탑 종목은 그렇죠. 그룹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시아나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시아나 항공이 강력하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 아시아나 항공 매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조율하면서 지금 그 관련 그룹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 일가 지분을 추가 담보 제공하고 자산 매각 그리고 비수익 노선 정리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유동성 자산 확보 못할 시 아시아나 항공도 매각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 지분 33.5%를 지니고 있는데 금호산업도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계열사로 일단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이 지금 상장돼 있는데 그 종목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부산도 같이 연관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아시아나 IDT 지분 76.2% 정도 보유하고 있고 에어부산도 아시아나 항공이 44.2%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은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전부 다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 종목 연속 다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궁금한 게 이게 시장에서 뭐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매각되는 게 왜 도대체 호재냐고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경영이 개선되는 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너무 항공주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조금 경영이 좀 다소 좀 긍정적으로 탈바꿈되고 재무구조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분봉상 캔들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올라갈 거야 라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니 건들지 마시고 혹여라도 접근하실 분들은 캔들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영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거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531번님의 인트로메딕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425원, 비중이 높네요. 60%.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인트로메딕은? 네, 여기에 뭐 모든 걸 걸어야겠죠. 이제 그 수익이 지금 조금 났는데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죠. 지금 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거든요. 매출액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예요. 근데 이게 그 캡슐 내시경 및 연성 내시경 하는 회사거든요. 지금 보면은 연성 내시경, 세계 내시경 중에 연성 내시경이 제일 커요. 내시경 시술 받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괴롭잖아요. 사실 뭐 굉장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거 사실 그 환자를 대하는 거지만 좀 그것도 좀 비위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하는 사람이나 그 시술하는 사람이나 힘들 수가 있는데 내시경은 꼭 필요하죠. 자세히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연성 내시경 시장이 그 가장 크고요. 캡슐 내시경 시장은 여기 지금 자료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세계 내시경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작죠. 캡슐 내시경이. 지금 연성 내시경이라고 이제 달려 있는 기계에서 달려 있는 걸로 하는 건데 캡슐 내시경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이제 이 판단 하에, 그쵸? 지금 그쪽을 노린다.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자료를 내놨어요. 그럼 보면 연성 내시경 및 캡슐 내시경 시장이 굉장히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주로 활약하는 그 기업들은 이스라엘과 일본이에요. 일본의 올림푸스라는 우리가 DSLR의 카메라에서 유명한 기업 있죠. 이 그 카메라 기술을 내시경 카메라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올림푸스가 여기 한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기술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인트로메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일본의 올림푸스까지 해서 지금 이 세계 기업이 뭐 거의 독과점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캡슐 내시경이 지금 굉장히 캡슐 내시경, 연성 내시경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이렇게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중국 쪽, 그래서 중국 내시경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을 강력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뭐 대장용 내시경 이런 거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나오고 기관지용 뭐 기관지로 넣는 거, 대장으로 넣는 거 다 뭐 몇 회씩 해야 된다. 연에 뭐 이렇게 의사들은 추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꾸준히 이제 앞으로 더 건강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로메딕이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의 성장성에 기대서 아마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이 3,000원대에서 지금 급등을 해서 일단은 20개월 선까지 맞닿아 있는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두들겼는데 뚫지를 못했어요. 20개월 선의 그런 압박,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장대 음봉으로 무너졌던 그 자리.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돌파해서 20개월 선에 안착을 한다면 2018년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중소형주가 망가졌을 때 그 부분은 일단은 상쇄가 돼요. 그러면 이제 2018년 12월 달 이전에 그 모습에서 다시 출발하는 걸로 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장군멍군이 돼버린 경우에는
사실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상처를 회복하게 되면 그 상처는 아무는데 뭐 아픔을 겪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20개월선만 돌파를 하면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정도를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턴 어라운드가 일어나면 또 극적이거든요. 저기서 만약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은 이제 막 엄청 영업 적자에서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 뉴스가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추격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분은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은 리드입니다. 9413번님께서 5,940원에 여기도 비중이 절반이나 됩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수익권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적자 구조의 회사이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1,000억인데 부채가 682억으로 자본이 39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030억입니다. 이미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지금은 더 이상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70원 익절 라인 잡아드립니다. 6,670원 익절 라인. 6,670원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올 경우 7,790원까지 바라보십니다. 혹여라도 재수 좋게 돌파가 나오면 9,250원을 한계점으로 보시고 매도 전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드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푸른기술입니다. 5596번님의 문자 상담이고요. 매수가 16,000원, 비중은 10%. 어떻게 할까요? 네, 푸른기술도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8년 9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주저앉았는데 지금 20개월선에 딱 왔거든요. 지금 이게 반등의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2018년 5월 달에 매수를 하셔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겪으면서 안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서 사셨다면 일단은 한 17,000원, 8,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2019년도 2월 달에 24,900원까지 갔다가 16,500원이 저가였는데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시작했거든요. 2019년 3월 달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16,000원이 붕괴되면서 시작해서 그 개파락을 못 뚫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 달 이상 지나게 되면은 너무나 강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강하게 튀지 않는 이상. 근데 밑에는 이제 20개월선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닿거든요. 20개월선이 2018년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거를 노려서 추가 매수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16,500원 선 그러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푸른 기술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 기술에 대한 종목 상담 이어가 봤고요. 네 번째 종목 상담 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K텔레콤 7795번님께서 매수가 28만 5천, 비중이 꽤 높네요. 40%. 대형주를 40%. 네. 뭐 일단은 나쁜 건 아니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느리고 거기다가 이미 조금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았을 때 5G 때문에. 그렇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오랜 기간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SK텔레콤은 일단 방송에서 제가 나오는 족족 21만 원 이하로 모아간다면 절대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매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21만 원 밑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고 지금처럼 그냥 느긋하게 끌고 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28만 원짜리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손실권으로 길게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이 됩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G 시대에 앞서서 가장 기지국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너무 트레이딩 관점을 해서 잘못 접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이 SK텔레콤을 조금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추가 자금 여력을 만들어서 한 대략 23만 6천 원 정도의 추가 접근을 고려하시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 24만 6천 원 위로 강력하게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이제 케이블 방송, 그러니까 유선 케이블 방송 M&A 건도 약간 있고 또 거기에 요즘
또 이번에 또 하나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상승력이 만약에 나온다면 가격이 24만 6천 원입니다. 24만 6천 원 위로 올라간다면 그대로 홀딩하신다면 적어도 6개월 안에 다시 또 본절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23만 6천 원 정도의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만큼 추가 접근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23만 6천 원이 깨진다면은 바로 회수하시고 21만 원 정도에서 재접근 전략 손절하기 싫으시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좀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24만 6천 원 오늘 가격인데요. 이 정도 가격을 꼭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1322번님의 제이콘텐트리 종목입니다. 제이콘텐트리 5,400원에 비중 높네요. 또 40%.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일단 가져가죠. JTBC 드라마를 사랑한다면 제이 콘텐츠를 투자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 뭐 스앵님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자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앵님이라고 발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째 염정아 팩트가 홈쇼핑에 런칭한다는 소식도 있고 스카이캐슬 하나 드라마로 파급 효과를 지금 보세요. 오나라 씨, 염정아 씨, 김서영 씨 지금 광고 몇 번 찍었습니까? 그렇죠? 김서영 씨는 아내 유혹 이후에 정말 최초로 또 대박이 났고 그리고 지금 뭐 청소년 역할을 했었던 조병구 씨 오늘 철파엠에 나와서 시나리오만 100여 편 이상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JTBC의 그 J콘텐츠는 JTBC의 그 컨텐츠 드라마의 컨텐츠를 이제 유통시킨 회사인데 이걸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JTBC의 그 과거의 드라마들을 보세요. 그 히트작이 많잖아요. 그러면 히트작이 많다는 거는 앞으로도 히트작을 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에 투자하면 굉장히 좋고 메가박스라는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그 뭐 여름 성수기에 굉장히 이 열풍이 불다면 극장에서 그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또 영화 실적이 올라오고 그래서 영화와 메가박스와 그리고 그 JTBC 드라마의 그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400원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사셨습니다. 수면 아래 잠겨서 한 번도 제대로 뜬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야말로 7,000원대를 돌파해서 수면 아래 잠긴 포텐을 한번 터트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카이캐슬 비롯해서 그 전에 드라마들 뭐 다 미스티를 비롯해서 이제 판권이 해외로 팔려나가면서 비싸게 값을 받고 그런 것들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회수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스카이캐슬 주연들이 지금 이제서 막 홈쇼핑에 나오고 광고에 나오고 지금 이제 막 수익을 땡기고 있잖아요. 이 제이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스카이캐슬 끝난 지 오래됐지만 그것들을 회수하는 거는 6개월, 1년, 2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열기가 주식시장에서는 아직도 온기가 닿지가 않았어요. 이제부터 그런 열기와 온기가 닿을 때다. 그래서 제이콘텐츠리 강력하게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콘텐츠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끝났고요. 예상체결 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분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24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전 시간대와 큰 차이 없고요. 계속해서 2240포인트 중반대에서 움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440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2250포인트 지금 딱 중간 정도에서 끝나고요. 종일 빨간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사주고 기관이 팝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 물량은 이제 1,550억 원대에서 멈춰 있고요. 개인도 529억 원 소폭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관 전주체가 오늘 골고루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볼 텐데 외국인들이 오늘 주로 전기전자 업종 다시 매수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 8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LG화학은 살짝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합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오랜만에 조정 나옵니다. 포스코 신한지주까지 소폭씩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생활건강은 0.68, 0.77%씩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767.26포인트, 0.59포인트 하락입니다. 보합권까지 다 올라왔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갭으로 띄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779군까지 올라왔는데 바로 지수 버티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서 상승 하락을 오가다가 765포인트대까지 저점 찍고 다시금 보합권 수준까지 소폭씩 야금야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연기금이 지금 54억 원, 매수 물량 조금 더 늘렸네요. 54억 원 순매수 잡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지금 계속해서 버텨줍니다. 개인 327억 원 순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아직도 재미없네요. 모두 하락합니다. 하지만 낙폭이 바이로메드를 제외하면 크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 원 살짝 무너져 있는 0.99% 하락. CJENM 낙폭 거의 다 회복했고요. 신라젠, 포스코케미칼 역시 1% 안쪽입니다. 바이로메드만 2%대 하락이고 메디톡스 휴지를 보이진 않지만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가운데 HLB가 최근에 조금씩 빠지면서 84,0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도 조정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3인방 오늘은 오랜만에 조정 흐름 가져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위부터 10위 가운데 유일한 빨간불인데 일단 아스달 연대기 티저 나오면서 오늘 4%대까지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94,000원대 안착하는 흐름 가져갑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소 시장 오늘도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많이 오른 거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물론 미국에 비교하기 그런데 미국이 올라가는 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점점 확률이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뭐 아래 공포니 이런 거 나온 게 결국에는 이게 또 음모론이 결과론적으로 맞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래 공포를 막 몰아넣은 다음에 다 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쵸? 아래 공포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다 뺏어가지고 다 올려버린 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치솟아서 완벽하게 지금 작년 말 그리고 2017년부터 걸쳐있는 그 고점을 다 뚫어내버린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다우 산업도 지금 거의 지금 고점 부근에 다가서고 있죠.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작년 말에 하락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 아래 공포도 그렇고 결국 중간 정거장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 그거를 심리를 완전히 과장시켜가지고 흔들기에 불과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고점을 뚫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 며칠 연속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 연속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사실 적어요. 그쵸? 5% 정도 상승했어요. 다 고점으로 따졌을 때. 그럼 더 큰 폭등이 오겠죠. 아무리 후발증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도 20개월 선까지는 근접을 해야죠, 이거. 20개월 선이 물론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근접을 할 정도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며칠 연속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뭐 운수창고 업종이 계속 1등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운수창고 업종에 걸려있는 이런 이슈 때문에 가는 것 같고 증권 업종이 지금 오랜만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한화 쪽이 걸려서 많이 급등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섬유보급 업종이 굉장히 재밌어요.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게 좀 뭔가 성장성과 저평가됐다는 부분이 아우러져서 굉장히 강력한 게 아닌가. 태평양물산, 일신방직 같은 방직, 의류 OEM에서부터 한섬 같은 거 오늘 신고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의류업종이 내수업종, 방어업종인데 성장업종으로 지금 변신 중인 상황이 지금 맞물려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따라서 폭을 더 빨리 올라갈 확률로 지금 점점 더 진입하고 있고 그게 뭐 의류업종이 지금 주도주로 나설지 누가 다른 게 주도주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결국 업종별 순환매가 강하게 돌면서 좀 더 상승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옆에 나라인 일본만 봐도 그래요. 니케이 225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20개월 선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며칠 연속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뒤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미국,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며칠 연속 중요한 게 아니라 폭으로 하루에 뭐 한 50포인트 급등을 하면서 따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급등을 기대를 하려면 일단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오늘 시장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무슨 고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 GDP 발표, 그리고 중국 산업 생산, 중국 소매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함께 같이 상승력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지 않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중국 GDP, 소매 매출, 산업 생산이 안 좋게 나온다면 또 한 번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발표나는 중국 GDP, 산업 생산, 소매 매출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표 발표 이후에 목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조업 PMI랑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서비스업, 제조업 PMI 안 좋게 나오니 결과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짓눌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표만 여러분들이 잘 수요일, 목요일만 넘어간다면 우리 증시는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이고, 만약에 이때 잘 넘기지 못한다면 조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고비가 올 수 있으니 지표들 특히나 중국 쪽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 0.42% 올라가면서 2242.88포인트, 2240포인트대에 안착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0.14% 소폭 조정받으면서 766.75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리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입니다. 6원 30초 내렸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 오른 만큼 그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1133원대까지 다시 회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슈를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1% 정도 상승을 했죠. 그 영향권에 들어선 아시아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장 대비로 상승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대단하죠.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순매도를 합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파는데도 주가가 오르네요. 도대체 숨겨진 재료가 뭘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시장을 보면서 숨겨진 재료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뒤져봐도 재료는 없습니다. 이런 상승은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하죠. 물론 어느 순간인가 새로운 재료를 시장에 내보내서 주가를 끌어오는 재료였다 이렇게 한다면 뭐 할 말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료는 수면 밑에 숨겨져 있는 게 적절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드러나지 않죠. 기껏 있어봐야 금리 인하 정도밖에 없는데 시장은 굉장히 강한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수급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1,800억을 순매수하고요.
프로그램에서 730억을 매수합니다. 오늘도 역시 한 2,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끝없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2,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죠. 또 연기금이 497억 정도 매도합니다. 연금의 매도는 의미심장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위로 갔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정도 해석할 필요성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한 미국 시장 또 국내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을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미국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로 상당히 낮춰놓고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주가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진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JP모건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근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S&P에 소속된 기업들이 4%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제가 아마 미국 시장을 보면서 계속 헤드앤숄더 얘기를 할 겁니다. 헤드앤숄더가 깨졌느냐라고 본다면 안 깨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1%가 올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이게 이제 머리죠. 양 어깨로 봤을 때 지금 양 어깨 위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26,600 정도 가야 양 어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올랐어도 실제로 헤드앤숄더가 깨진 상태는 아니고요. 여전히 유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은 월봉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 어깨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실적이 시장을 따뜻하게 끌고 가는 핫하게 끌고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큰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금리 인하 정도 아니면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빠르게 협상되는 거. 근데 실제로 중국과 무역 협상이 빠르게 형성이 되질 않고 있죠.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되더라도 사실은 이게 끝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로존까지도 무역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나라들과 미국이 일대 다자 대응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 미국만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100% 신뢰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두 번째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 타결 진입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걸 위해서는 합의 이행 사무소를 양구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설치돼봐야 아는 거고요. 실제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이 분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당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차후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새로운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수로 봐서는 부양책이 쉽지 않은 현재의 공간인데 무엇을 믿고 시장에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제가 아까 헤드앤숄더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 자리까지 약 한 200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26,600 한 60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공간이 남아 있어서 이것까지 채워주는 공간까지는 헤드앤숄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 연장 구간으로 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봉 상황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고점이 나오고 밀린다라고 했는데 바로 올랐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대 연봉이 나와서 이 추세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갭상승까지 뛰어서 올랐지만 아직 그 모습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또 연장선까지도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26,500입니다. 그러니까 월봉과 일봉 사이로 본다면 26,600 정도. 일봉상으로는 오버슈팅까지 계산하면 26,600 정도까지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매매가 시장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이 상승에 대해서 의문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본다면 물론 과거 사례가 100% 맞진 않죠. 그러나 과거 사례 열의 7, 8은
어떤 재료가 나올 거를 누군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예측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역 협상 때문에 깨졌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건 무역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은 아직도 없다라고 본다면 그 재료를 가지고 올리기에는 너무 장기간 올렸다. 한 4개월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산 작업 진행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장 봐야 되겠죠. 자, 중국장은요. 제가 여기는 아직 안 그려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게 하나 선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요. 직접 그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과거의 저점 조금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요 저점에서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과거 요 지점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장이 혹시 요 정도 4,200까지 가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 나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시장이 경기 부양이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또 MSCI에서의 중국 A주의 편입을 뭐 4배로 늘리겠다 뭐 이런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지표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어에도 지표가 바뀌는지 봐라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표나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 갈까에 대해 의문이 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4,200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장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IMF에서 한국하고 호주하고 그다음에 독일은 경기 부양을 권고한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경기 부양한다는 건 추경이나 또 금리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미리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나 뭐 이런 생각하지만 너무 이른 시점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그것도 100% 신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자,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 국내 시장은요 13거래일 상승했습니다. 13거래일이면 그렇게 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13거래일이요 2006년 6월 이후로 최장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부분인데 13거래일 치고는 5%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추세선상으로 보시면 이 추세선 연장선까지는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227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진짜일 거다.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추세선까지는 아주 남아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추세로 가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